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방광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오줌보라고 불리는 방광은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근육기관이죠. 방광이 소변으로 채워지면 방광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소변의 방광이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요대의 관략근이 수축을 하면서 소변을 담아두죠. 통상 성인이라면 방광에 저장이 되는 오줌의 양은 400 내지 500cc가 됩니다. 신장은 혈액 속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을 만들고, 소변은 신장에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보내고, 방광에서는 또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신장에서 내려온 소변이 방광에 충분히 고이게 되면 뇌에서는 방광과 요도에 신호를 보내서 요도는 관략근으로 수축하게 하고, 또 요도는 확장시켜서 오줌이 쉽게 배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방광의 소변이 200 내지 300cc가 차게 되면 뇌는 방광과 요도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방광의 기능을 이해하게 되면 배뇨 장애가 왔을 때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광이나 요도에 이상이 생기면 소변을 저장하지 못하거나 저장된 소변이 뜻대로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방광의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우리의 생활에서 제일 고통을 받게 하는 몇 가지 증상, 방광염, 그리고 과민성 방광, 요로 결석, 그리고 방광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째, 방광염입니다. 원인은 방광 내벽의 자극과 손상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생기게 되면 소변을 볼 때 배뇨통을 느끼게 되고, 조금씩 또 자주 보고 또 적게 보는, 그러한 급하게 보는 소변의 이상, 또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조금만 나오는 등의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소변의 색깔이 붉어지는데요. 이것은 방광 내부의 혈관이 염증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광에 또 염증이 생기면 방광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절박성 요실금도 생깁니다. 방광염의 원인은 대개 대장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광염의 원인의 거의 80%가 대장균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방광염은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인 것이죠. 이 방광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 경우에 염증이 신장에까지 미쳐져서 심각한 그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방광염은 방광의 질환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며 여자분들한테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특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세균 감염도 있지만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 당뇨병, 알레르기, 식생활 습관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또 오줌을 오랫동안 참게 되면 그것도 방광염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광염이 생기면 급한 염증에는 우선 화학요법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성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재발되는 경우가 많고, 또 소염제, 진통제를 오래 쓰다 보면 다른 장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성인 경우에 이렇게 화학요법을 쓰지 않기 위해서 방광 기능의 허약으로 보고 연근생즙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근생즙에는 소염, 진통, 그리고 지혈의 작용이 있어서 방광염에 의한 혈류나 배뇨에 아주 좋습니다. 배뇨통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연근 뿌리를 한 200g 정도를 깨끗이 친 다음에 강판에 갈고 깨끗한 헝겊에 싸서 찻잔, 반 찻잔 정도의 분량을 하루에 서너 번 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침과 뜸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혼중요법으로 전기 같은 걸 이용하셔서 혼중요법으로 방광의 온도를 높여주면 방광염 치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 방광의 온도가 높아지면 전립선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끼쳐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과민성 방광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여러 감염은 없지만 다른 명백한 원인이 병인이 없는 조건 하에서 갑작스럽게 소변 배출의 욕구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흔히 주간 빈뇨와 야간 빈뇨를 그렇게 동반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에 변뇨를 보통 5번 내지 6번 하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은 노화의 한 과정은 아니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서 발생률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민성 방광은 성인 여자 6명의 1명꼴로 매우 보편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말 그대로 방광이 너무 예민해서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는 동안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방광 근육에 수축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불편함, 우울감, 자신감을 또한 자신감 상실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소변 때문에 외출을 걱정하거나 야간 빈뇨로 인해서 늘 피곤하신 분들은 빨리 꼭 진료를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과민성 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약물의 부작용, 그리고 변비, 비만, 당뇨, 전립선 비대 등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방광의 주요 원인은 방광이 약해지고 차가워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를 치료하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이 생겼는데 적당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장 기능이 악화되어서 심부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검사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환은 요로결석입니다. 요로결석은 칼슘 성분 같은 것이 돌처럼 이렇게 단단한 물질로 뭉쳐서 콩팥이나 요관 그리고 방광 요로에 그렇게 요도를 막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요로결석은 나이 많은 남자에게서 자주 생기게 되는데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배나 옆구리가 심하게 아픈 증상이 반복되고 혈뇨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생기면 급성이나 만성의 신우신장염이나 방광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신우신장염이 되면 치료하기가 어려워지고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요로결석을 이제 진단하려면 담석은 초음파로 쉽게 발견되는데 요로결석은 초음파로는 잘 발견이 안 되고 방사선 촬량으로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광암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광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 방광암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성의 암 중에서 8번째로 많이 발병되는 그러한 암이 되겠습니다. 방광암은 주로 60대 이후의 노년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면서 없던 혈뇨가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은 일단 방광암으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방광암으로 소변길이 막히는 요관 폐색이 발생하게 되면 옆구리 쪽에 통증이 생기고 다리에 부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방광암의 제일 큰 원인으로서는 흡연이죠. 그렇지만 흡연이 아니라도 직업적인 특성으로 방광암은 많이 생기게 되는데 화학약품 공장 그리고 염력 공장, 지물 공장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들이 방광암의 위험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게 됐습니다. 이 밖에 방광암의 원인으로서는 비만, 그리고 화학감미료를 많이 썼거나 그리고 진통제, 또 항암제 같은 그것의 부작용으로 방광암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광의 질환들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방광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을 하려면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꼭 계속해야 되고 자신에게 맞는 체중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걷기는 하체를 강화시키고 골반에 지탱하는 근육을 굉장히 좀 발달시켜서 방광 건강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체중 같은 경우는 복합성 요실금 그런 것을 야기시키고요.
방광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장에 알맞는 그러한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광을 자극하는 그러한 그 커피나 차를 금해야 되고 알코올 섭취도 금해야 되겠죠. 물론 흡연은 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배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방광을 자극하는 그러한 참 음료는 음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광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랜베리가 아주 방광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죠.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프로 안토시아닌 A 이거는 크랜베리에 풍성하게 들어있는데요. 프로 안토시아닌 A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방광염이나 그리고 신우신염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안토시아닌 A는 남자의 전립선염 예방에도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크랜베리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콩도 방광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 검정콩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그리고 대두는 이소플라빈 같은 물질이 있어서 전립선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팥도 방광에 좋습니다. 팥은 무엇보다도 이뇨작용이 좋아서 어떤 노폐물 배출을 하는데 팥이 참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팥은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 혈액순환도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박도 방광에 아주 좋은데 호박씨에는 셀레늄,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 또 혈액순환, 그리고 전립선 방광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면서 호박씨에 있는 폴리페놀은 배뇨 증상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참고하셔서 또 건강한 하루를 또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